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땅 이름을 연구를 하는 배우리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색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개명한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자 했을 때 가장 쉬운 이름으로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1982년도에 제가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리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땅 이름 활동을 출발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긴 했지만은 그때는 제 이름이 배우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서로상자 발글철자 쓰는 배상철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름을 바꾸고 보니까 이름을 연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할 분야가 사람 이름보다는 사실은 이 땅 이름이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이 땅 이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이름을 연구를 하자면은 그 모든 곳을 다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만 사람이 대한민국의 땅 구석구석을 다 밟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면 단위 정도까지는 전부 뒤져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발품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이 아닐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제2의 김정호 선생이 나타났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김정호의 뭐 발꿈치까지도 못 가는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땅 이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당히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재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하나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심오한 그런 뜻, 여기에 제가 심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 이름들 보면 대부분이 그 생긴 유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이 하나 딱 생겼다. 그럼 마을이 생겼으면은 그 마을 이름들이 생겼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름이 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터에 마을이 생겼다 이러면은 새터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새터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 새터말이라는 이름이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이 수도권 일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부르는 말 어투?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하나의 그 음을 잘 들어보면은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 어디서는 새툇말, 새턴말 이러고, 어디는 심지어 사툇말까지 가고 이러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 전부 새터의 마을이라는 뜻의 새턴말이지만은 그 부르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이 땅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뜻을 두고도 그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경상도의 특징이 뭐고 전라도의 특징이 뭐고 충청도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알지 못하는 아주 좋은 자료를 제가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의 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발음할 때만큼은 경상도는 경상도식으로 발음을 하고 충청도 전라도는 그 지방 나름대로의 발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새턴말을 얘기를 했지만은 노르목, 너르목, 널목, 누르목 이런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이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늘어진 그런 자리에 마을이 하나 딱 들어섰다? 그러면 대개 그걸 갖다가 늘어진 곳에 생긴 마을 또는 길목, 산 이런 뜻으로 누르목, 너르목, 널목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거기에 발음을 할 때 보면은
그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입안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는 그 입안에 울림통을 만들어 가지고 발음을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그런 이름을 갖다가 그냥 널목, 널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널자로 많이 가가지고 그쪽에는 널판지에 판자가 들어가는 그런 지명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전라도로 가면은 전혀 그 입 모양이 달라요. 발음할 때 조금 이 구강 안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낼 때 입을 넓히지 않고 조금 좁히고 그래요. 이렇게 오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그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제 말을 아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전라도 그 할머니들 입을 가만히 보세요. 그 입을 보면은 모두 다 어가 아니라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줘요. 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오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발음에 가깝다 보니까 너르목, 널목이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노르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목이 되는 거예요. 널목이 여기 와서는 노르목이 되는 거죠. 그 놀목이 되니까 노르목, 놀목이 되니까 저쪽 노르목하고 뜻이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르목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후세에 와서는 그냥 그 노르목이 되는 장소를 갖다가 노루가 넘나도는 장소 그런 뜻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진 그런 장소에 그 노루하고 관계되는 지명으로 이렇게 잘못 부회가 돼가지고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한자를 그것을 취음 취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노루가 뭐냐면 노루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이게 목항자로 이제 그 음을 바꾸죠. 그러면 장항 이런 식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항, 장산 뭐 이런 이름이 이 전라도 이름에 많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경상도의 그 너르목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이죠. 충청도가 좀 재밌어요. 충청도는 입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오므리는 것도 아니고 구강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편안한 자세입니다.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서 그 옛날에는 그 뒷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노인들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그 변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엉 이런 쪽인데 이쪽으로 와가서는 거의 다 그냥 응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입안을 편하게 주면서 그냥 힘을 줘버리고 소리를 내니까 으 발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으가 되고 또 경상도 쪽은 그걸 한글로 억지로 쓴다면 어가 되는 거겠죠. 이 전라도 쪽으로 쓴다면 오나 이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은 오 발음이 많잖아요. 그게 그 파리를 파리라고 아니하거든요. 포리 그러거든요. 팥죽이라고 아니하죠. 포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명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놀목 이런 식으로 오 발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에 와서 이 누르목은 이 한자를 바뀔 때 누릇하는 뜻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널목이 누르목이 되니까 누르목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누르목이 되고 누르목이 되니까 누르 이게 누르가 누르 황자 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자 지명이 거긴 많이 깔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충청북도에 가면은 증평이니 그런 금왕이니 하는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무국 같은 이름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름들이 되게 으 발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편하게 발음하는 그 습관대로 습관 따라서 그 이름이 정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어찌 보면은 재밌다고도 할 수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더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지명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구나. 그 지방마다의 그 특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아는 우리 이제 수도권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여기 수원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 아닙니까? 서울이 뭡니까? 서울이 옛날에 서울은 여기가 아니죠. 통일 신라 때 신라 시대는 경주죠. 그럼 경주가 그때는 서울이라고 불렀겠어요? 임금이 계신 곳에 의미를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경상도 일대 그 신라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를 때 거기를 임금이 계신 곳에 그런 도시의 의미를 어떻든 간에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라벌 서벌입니다. 서라벌 서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벌 서라벌 이런 게 이게 경상도 발음으로 서벌 서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꾸 내려오면서 음이 변해요. 제가 그 과정을 연구를 하면 조금씩 변한 차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발음을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서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벌, 혀벌, 혀벌, 겨울, 서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벌이 서벌이거든요. 서벌이 서울까지 오는 단계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국어 시간에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경음이라는 거거든요. 경상도 발음은 비읍에서 이응으로 걸치는 그런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누워라 그러지 않고 누워라 그것을 같이 쓰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이게 옷을 기워 입어라 기워라 하는 것을 기워라 하는 거 이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바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P 발음이 W 발음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뭐 국어 좀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제가 제 소개를 조금 처음엔 못 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국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순경음이니 자음동안이 자음 접변이 하는 걸 이걸 전부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가 쉬웠어요, 도리어. 왜냐하면 국어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하니까 그게 아주 쉬워지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쭉 연구를 하면서 땅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참 많죠. 어디 가서 이제 사진을 찍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언젠가 한 번은 이쪽 아차산 그 이름을 연구를 하느라고 저쪽에 그 뚝섬머드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저 구리시 가까운데 어디 가서 사진을 마구 그냥 찍었더니 헌병이 달려와가지고 철썩 잡는 거예요. 그 헌병이 잡기를 해. 나는 이건 순수하게 이름을 이거 기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월간산이라는 거기에 연재를 쭉 했었거든요. 그 연재를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가 필요해서 내가 사진을 찍는 거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차산 쪽에 보니까 초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다 단속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건 마음대로 찍는데 하여튼 20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파출소에 풀려가가지고 카메라에 압수당했죠. 뭐 이래가지고 카메라 필름을 모두 그냥 풀어버려가지고 뺏어가지고서 다시 누워서 이제 카메라 돌려주는데 헛찍었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찍어도 헛찍었고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제 그 지방에 가면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됐냐면 그 토박이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토박이 어른들이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지금은 시골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당시는 공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을마다. 그 공청이라는 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마시를 가는 곳이에요. 모여서 거기서 삭기도 꼬고 가만히 듣고 오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공청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줘요. 저쪽에 건너에 있는 마을이 그게 베티인데 왜 베티인 줄 알아? 뭐 하면서 이제 나한테 도리어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듣죠. 그럼 들으면은 하나하나 그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도 별로 이제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한번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꾸기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요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부 그게 모드로 쳐가지고서 컴퓨터 입력시켜가지고 DB화 했겠죠. 그렇게까지 못했던 시절에 지금 그 자료가 전부 저한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야, 이걸 전부 쳐서 넣자니까 이게 컴퓨터에 쳐서 넣자니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길래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전부 스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전부 담아가지고서 지금도 옛날에 갔던 그 자료를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그런데 한 20년, 30년, 25년? 아마 정확하게 보면 25, 6년 전 그쯤 돼가지고요. 그때 MBC나 TBC 아십니까? 옛날에 동양방송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방송에서 어떻게 저하고 손이 닿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다고 한번 와서 좀 상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출자 지금 그 연출자 선생 김상옥 선생이라고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 MBC PD셔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거 참 재미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돌아다녀서 그 챙겨온 그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영록 왕영은의 우리끼리 만나요라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 전영록 왕영은이 같이 진행하는 그 우리끼리 만나요. 거기에 제가 2년 반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도 당시에는 이 TV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고 라디오가 도리어 많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나하나 방송하는 걸 갖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좀 내가 그 녹음을 하는 그 시간에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부 녹음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 녹음된 옛날 테이프들이 저기 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지금 틀어보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거 이제 녹음을 틀어볼 수 있는 기계도 없어졌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걸 전부 CD에 담아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뭐 옛날에 한 것까지 거 하고서 이제 넘겨버리고 그냥 놔두고 마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제 자료 얘기를 너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절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40년을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터득된 그런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대학에 나가서 강의는 안 했지만은 그 연세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 그 강좌 하나로 땅 이름 기행이라는 내 책 제목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 강의 제목으로 그 땅 이름 기행이라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서 제가 거기에서 3년, 3년 반이구나 정확하게 모두 7일까지니까 1년에 2번씩이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제가 양성을 했어요. 걔들이 지금 연구를 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재미난 사람들도 참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이 참 중간중간에도 많았는데 내 그 강의를 어떻게 들을 가치가 있다고 느꼈는지 누가 하나 왔는데 이게 청강생으로 왔죠. 그냥 아무나 못 들어오는 그런 자리니까 그 강의실에 들어온 어떤 여자 한 분이 있길래 약간 좀 몸이 조금은 뚱뚱하다고 그럴까. 근데 튼튼해 보이고 남자처럼 보이는 그 청강생이 하나 있길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비아 씨가 왔다고. 그러면서 전부 그쪽으로 가서 사인을 받고 야단을 하는 걸 보고 나는 당시 한비아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학생들이 도리어 수강생들이 그쪽으로 다가가가지고 야 우리 청강생 중에서 한비아 씨가 왔다는 거 자랑이 아니냐 하면서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비아 씨가
그 나중에 그 청강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날은 몰랐고 그 다음 이렇게 강연을 왔을 때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자기는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 여행 중에 그 이름들에 대한 설명할 그러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마침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 강의를 열심히 듣겠다고 하면서 그냥 내내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한비아 씨가요, 국내를 많이 돌았지 이렇게 외국을 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내를 이렇게 많이 돌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내 거를 참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의 딸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은 내 강의를 들었던 얘기가 거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것을 키워놓으라고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뒤에 자꾸 TV에 나올 때 그분을 보면서도 야, 내가 제자는 아니더라도 내 강의에 청강을 했던 저 여자가 그래도 나보다 더 유명해졌구나 느끼면서 괜히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어떻든 이래가지고 그 이름은 전국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까지 키워지는 그런 단계로 가니까 이 땅 이름이 활성화되고, 더구나 그 뒤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땅 이름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차츰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수원 쪽에 이제 자주 오게 되는 이유가, 수원에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의 그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지명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지명위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국가지명위원회가 이 원천동에 있어요. 그 원천동에 지금은 바깥에다가 국가지명위원회라는 건 이것은 어느 정도 비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국토지리정보원, 이렇게 원천동에 있어요. 거길 제가 자주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이제 지명위원이니까 거기는 뭐 대단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킨 거죠. 사실은 저도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저도 하나 거기에 이제 29명의 위원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가 간 곳마다 그래도 지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여기가 뭐지? 보니까 원천동. 그 원천동이 뭐냐? 그래서 원천동에 대해서 이제 또 알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천동을 보니까 멀 원자에다가 내천자 이렇게 이제 원천동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찾고 그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서 찾아본 결과 그게 먼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먼내가 뭘까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 그 광교산 쪽에서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그 벌판을 지나가면서 멀리 쭉 내려가는데 그 내가 먼 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애니까 먼내예요. 그러니까 멀 원자가 들어가고 내천자가 들어가면서 원천동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천저수지 원천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그 내가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세류동이라는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세류동에 보면은 옛날에는 세류동이 아니라 원래는 유천동이었고 유천동을 분화해 가지고 세류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세류가 뭐냐면 가늘 세자에다가 버들 유자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의 토박이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 버드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버드네라는 이름이 버드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버들 유자가 들어가서 유천동, 세류동, 가늘 세자가 들어가서 세류동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버드네가 버드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그쪽을 지나가는 먼내하고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뭐냐면 버더서 내린 내라는 얘기죠. 버든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버든내가 힘이 드니까 니은이 겹치잖아요.
그렇게 겹친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느냐고요. 버드네라고 그랬겠느냐고요. 한참 지나가다 보면 버드네지요. 그게 그냥 버드네가 버드네가 되는 거죠. 그럼 뒷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버더서 내린 내라고 생각을 아니하고 그냥 버드네 하니까 버드남하고 연상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천이니 세류니 그래가지고서 세류동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먼네나 그 유천동의 버드네나 요거는 사실은 똑같이 버덕거나 먼 데서 오거나 이건 거의 4천 6천 정도 되는 그런 서로 동질의 이름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런 동질의 이름을 연구하는 것도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요. 상당히요. 그 땅 이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난 건 많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그 마을 이름이 내가 그거 어디라는 걸 지금 잊어버렸네요. 꽁말이라는 데가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꽁말 그대로 말이니까 그걸 치곡이라고 그랬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꽁자가 꽁치자에다가 골곡자 들어가 가지고 치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뽕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치곡이고 꽁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이상하다고 싶으니까 저는 다시 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자료를 이제 찾아가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구억말이라는 마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억말. 이 구억을 갖다가 또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2조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보니까 구억이 구석의 옛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이라는 말은 구억이 구석이 된 거지 사실은 구억이라는 말이 구억말 그러다가 구억말이 자꾸 변하면서 구억말이 곡말이 되고 된소리화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경음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국어에도 있죠. 경음이라는 거 경음화한다고. 그게 곡말이 된소리하니까 꽁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억말 구석마을이라는 뜻의 구억말이 꽁말까지 왔을 때의 이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연구할 수는 없죠. 그걸 밝히는 게 이제 우리의 또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치산 치곡 뭐 이래가지고 꽁이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꽁하고 관련짓지 말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은 한자에 얽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명에 그대로 얽매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꽁자가 들어가면 꽁하고 무조건 연관시키는 거죠. 그건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원래 구억말에서 꽁말이 왔다는 그 과정을 들을 리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게 또 믿어지지도 도리어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대로 연구만 해서 요 자료만 남겨둘 뿐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기 그 서울의 서대문 지역에 가면은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가재울 뉴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재울 그러니까 그 가재가 많은 울이 마을이니까 가재의 마을, 옛날에 가재가 많았던 마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가재울이 한자로 옮겨갔을 때 어떻게 그러냐면 그걸 음차라고 그러는데 소리빌기라고 그래요. 가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자동이 되고 남가자동, 북가자동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울이 가자동까지 간 거죠.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가재울이기 때문에 가재와 연결치는 거야. 거긴 내가 있다. 홍제천이라는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있는데 그 내의 옛날에 가재가 많이 잡혔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아까 구억말이 꽁말까지 온 그런 단계를 연구를 해보면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은 가재가 많으면은 가재울이면은
붕어가 많으면 붕어우리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새우가 많으면 새우골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가재는 많은 거예요. 전국에 가재우리 그렇게. 가재가 뭐 우리하고 그렇게 친근해서 그런 이름이 나왔을 까닭이 없는 거죠. 가재꿀이 있으면 붕어골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재꿀 있으면 붕어골도 있어야 되고 잉어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오직 가재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야 땅 이름을 연구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이 땅 이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양주동 선생이 지은 그 고가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연구를 제가 아주 그냥 몇 번을 뒤적여서 읽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 양주동 선생은 옛날 이름에 그 인도의 터키의 중앙아시아의 뭐 일본의 뭐 만주의 중국에 이렇게 펼쳐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얽어 가지고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아이누어 뭐 이런 거 이런 그 몽골어 만주어 이런 게 그냥 다 섭렵을 하신 거예요. 양주동 선생님. 그럼 거기에 보면 지일대에 가면 그 찾아보기 즉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다 보면은 그 과정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 원시 언어라는 그 기본 개념이 거기 그 책에는 깔려 있어요. 고가 연구니까 옛 사람의 그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시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시 언어가 아주 그 원시 때부터 지금 현재 이 시대까지 왔을 때는 숱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숱한 그 줄기, 그 과정을 연구를 하다면 어떤 단계가 있고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오면 그 단계별로 언어의 특징 변화 연구를 갖다 쭉 연구를 해보면은 원시 언어에서 지금 현대 언어까지 오는 데는 단음절이 다음절로 간 그런 게 나타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즉 소리가 짧은 게 길어졌다. 정부 얘기하면은 갈 그러는 게 뒤에 와서는 가리 가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단음절이 이제 그 다음절로 간 그런 과정이 아주 주된 유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폐음절이 개음절로 갔다. 이제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닫힌 소리가 열린 소리로 갔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으 하고서 이렇게 갔던 게 을 하고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땅 이름 명하려면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아유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은 옛날에 갓 여기까지 가재가 온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시 언어에서 갓이라는 것이 나와요. 한글 쓰면 가에다가 시옷도 쓸 수 있고 삼각형 시옷도 쓸 수 있고 지읒도 쓸 수 있어요. 지읒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아마 지읒음에 가까운 가에 지읒을 써야 될 갓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갓이라는 말은 옛날 원시 언어 때 그 시절에 썼을 때는 모두 다 그것은 가장자리, 구석, 끝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 제일 이렇게 곁에 있는 거 이런 거에 언어예요. 그 말 하나 가지고 구석이라는 말도 쓰고 가장자리라는 말도 쓰고 끝이라는 말도 쓰고 껍질이라는 말도 쓰고 다 쓴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 풍부하지 않고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개를 널려 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오니까 그 말들의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갓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퍼져 있는 거.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갓하고 친척되는 말 그걸 음을 바꿔보세요. 겉이 나오죠. 친척이에요. 갓하고 겉이 친척인 거예요. 지금은 티읕을 쓰겠죠. 그래도 갓하고 겉은 친척입니다. 그리고 갓하고 끝하고도 친척이에요. 끝이 끝에
그 옛날 말이에요. 그시 끝에 옛말에 그것도 친척이에요. 그리고 갓이 또 겉이 됐다가 겉을 갖다가 이 비읍을 받쳐버리면 겁이 되는 거예요. 겁을 갖다가 된소리를 하면 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죽이 있으면 그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갖다가 피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살갓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살의 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살갓이라는 말은 살의 거죽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 말에 그 가죽을 가지고서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갓밭이라고 하냐 했어요. 그렇잖아요. 갓밭이라는 것도 가죽을 가지고서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음절에서 다음절로 갔다. 가지 다음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되고 가재가 되고 가주가 되고 가지가 되고 막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가재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재우리라는 말을 그 옛날 어원을 따져서 얘기를 정확하게 한다면은 가장자리의 마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가장자리가 됐던 물가장자리가 됐던 그런 뜻의 이름이 가재울인 거예요. 전국에 많아요. 그런 게 많은 게. 물론 가재가 있어서 가재울이 된 그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가장자리 마을의 뜻에서 온 게 더 많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미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하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의 머리 가지고도 이제 지명하고도 연구를 해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요게 머리가 모래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래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왜 거기까지 왔나? 이제 이 연구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제가 길지 못해서 이제 여기서 끝내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 과정도 몰에서 몰 거치고 다음 절 되면서 모라 모래 이렇게까지 가서 그 머리라는 뜻의 모래가 모래까지 가가지고 머리하고 모래가 같이 이렇게 사춘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땅 이름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름 그대로 풀어서는 아니 된다. 어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금의 한자 가정으로 옮겨진 단계까지 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 지명을 보고 그대로 그냥 한자식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